안녕하십니까. KBWM 스타자문단 문정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10월달 달러 환율은 하단은 1168원 그리고 상단은 1200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평균 환율은 1183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저희가 10월달 예상했던 레인지가 1155원과 1195원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지난 9월에 비해서는 10월달 환율은 전반적으로 상방 압력이 높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월달 달러 환율이 오른 세 가지 이유를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 9월 말에 이제 미국 연준의 FOMC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달러에 대한 선호가 좀 강해졌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글로벌 경기가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가운데 유가가 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얘기가 좀 높아졌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금리가 좀 상승했고요. 오히려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이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고, 이런 부분들이 위험 회피로 이어지면서 이 달러 강세, 원화 약세로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경기에 대한 부담이 이제 중국이나 한국 그리고 미국의 3분기 성장 둔화로 곧바로 이제 확인되었는데요. 일단 중국, 미국, 한국 모두가 3분기 성장은 지난 2분기보다 낮았고 오히려 시장 예상치보다도 하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유가는 상승하는데 경기는 나쁘다는 인식 때문에 환율이 좀 큰 폭으로 좀 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월 후반에는 환율이 1160원대까지 내려왔는데요. 이런 부분은 일단 이제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차단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 세계가 위드 코로나로 되면서 이 실물 경기가 3분기보다는 4분기에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커졌습니다. 위험 회피 심리가 좀 완화되면서 달러에는 약세 요인으로, 그리고 달러 환율에는 하방으로 좀 되돌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1월 달러 환율은 10월에 비해서는 하방 압력이 조금 더 우세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글로벌 인플레이션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급격한 하락으로 보기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11월 환율은 하단은 1150원, 상단은 1190원으로 평균 환율은 1170원 정도를 예상합니다. 지난 10월 달에 기록했던 것보다는 13원 정도 낮은 수준인데요. 11월 달 주목할 이벤트로는 이제 월 초에 있을 미국 연준의 FOMC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월 후반에는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주목할 지표로는 이제 경기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유가가 얼마나 안정이 될 거냐라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미국 연준의 FOMC 회의에 있어서는 일단 테이퍼링이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테이퍼링은 이미 연내에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얼마나 속도를 내고 어느 정도의 규모로 갈 것이냐라는 부분을 주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물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랑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경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얘기에도 마찬가지로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FOMC에서는 금리에 대한 언급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서 예견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FOMC 이후에는 환율이 좀 안정되는, 금리와 환율이 전반적으로 좀 하락 안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월 후반에 있을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있는데요. 이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는 동결했지만 강한 연내 이제 강한 금리 인상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11월달에는 금리를 올리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린다면 한 0.25% 포인트는 더 올리면서 기준금리는 1.0%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만 이제 금리를 올렸을 때 다음 금리를 또 언급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연달아서 두 번의 이제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경기 효과, 그 다음에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이미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를 전반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채권 시장이나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유가 부분이 있는데요. 유가가 지금 최근에 이제 전월달 같은 경우는 80달러를 상회했고 지금도 이제 80달러를 넘어서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유가가 좀 급등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상 펀드멘탈 측면에서는 유가가 급등하기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가 전 세계 원유 소비의 36%를 차지하는데요. 미국과 중국이 4분기뿐만 아니라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성장률이 좀 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이 EIA에서도 미국의 성장 둔화, 그에 따라서 원유 소비가 좀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평균 유가는 한 68달러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가는 추가 상승보다는 하락 안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1월 달 환율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비해서는 이 정책이나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떨어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달러 환율이 하방 압력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기적으로 이제 달러 환율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11월 달 환율이 추세 전환보다는 일부 하락 되돌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지난 10월 달에 IMF에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요. 특징적인 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성장 경로를 봤을 때 경제 성장 경로에 있어서의 차별화가 예상되고요. 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귀할 수 있는 부분은 신흥국보다는 선진국이 좀 유리하고,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는 성장 경로가 하향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흥국 중에서는 이제 중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같은 경우가 성장 경로가 시프트 다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성장률이 8.1% 정도 예상하고 있지만 2022년에는 경기가 좀 슬로우하면서 5%대 성장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진국 중에서는 어느 나라가 좋을 거냐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IMF에서 얘기한 것 부분에서 봤을 때 이 산출 갭이라고 하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산출 갭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의 차이를 의미하는데요. 미국과 유로, 일본 그리고 영국을 비교해 봤을 때 미국 경제만 유일하게 산출 갭이 플러스가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산출 갭이 플러스라는 부분은 잠재 성장보다는 실질 성장이 조금 더 높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아마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산출 갭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을 우려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결과적으로 유로나 일본,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금리 인상은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산출 갭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미국은 금리 인상 사이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지만, 유로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금리 동결 아니면 마이너스 금리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가 고금리로서 달러가 중기적으로 선호될 가능성을 높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에 따라서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달러가 강세 사이클에 진입할 가능성을 높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환율 전망대 문정희였습니다.